문제는 청소년 복지가 지향해야 될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복지가 추구해야 될 방향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립적 복지에서 의존적 복지로. 자, 의존이라고 하면은 개인의 문제를 진단해서 그 문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또 채워주고 그 청소년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형태까지 가져가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어떤 형태로만 한정된 것이 의존적 복지다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자립적 복지에서 의존적 복지가 아니라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청소년 복지에 지향할 방향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1번의 문제는 옳지 않는 것을 찾기 때문에 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존적 복지에서 자립적 복지로 청소년 복지가 지향할 방향이고 지금 예문에서 나오는 자립적 복지에서 의존적 복지는 틀린 예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를 또 보겠습니다. 시설복지에서 지역사회 복지로. 네, 그렇습니다. 특히 시설복지와 지역사회 복지로, 시설복지에서 지역사회 복지로라는 어떤 청소년 복지의 방향은 탈시설화 그리고 정상화 이론에 의한 어떤 그런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역사회 복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현재 재가복지의 형태로 나타나는 서비스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청소년 복지와 관련되면은 가정보호의 형태죠. 그래서 가정보호 아니면 가정위탁보호 뭐 이런 것들이 청소년 복지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문입니다. 단일적 복지에서 종합적 복지는 예, 맞습니다. 단일적 복지에서 종합적 복지. 그래서 통합적 복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통합적 형태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제만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통합적인 어떤 형태의 지원 체계, 지원 서비스 방법을 지향하는 형태가 청소년 복지가 추구할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상식적 복지에서 전문적 복지. 예, 그렇죠. 전문적 복지라는 것은 어떤 전문적으로 갖고 있는 과학적인 어떤 형태의 기술과 실천 방법 이런 것들을 뭐 지식도 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 복지가 추구해야 될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바로 자녀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예, 자녀적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선택적이다라고 얘기하죠. 예, 선택적 복지, 선택주의의 어떤 형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편적 복지는 바로 보편주의의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 복지를 다른 말로 해선 제도적 복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년 복지가 지향해야 될 방법은 지역사회 복지에서 지역사회, 단일적에서 종합적, 상식적에서 전문적, 그리고 자녀적에서 보편적, 그리고 의존 쪽에서 자립적인 형태로 진행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보시겠습니다. 자, 62번 문제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복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예,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정책, 제도,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의의를 갖고 있다. 그렇죠. 이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자, 이 말은 뭐냐면 청소년은 결국에는 성장과 더불어서 사회 구성으로서 지역사회의 어떠한 활동으로서 생산 가능한 인력으로서 사회 구성원이 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장과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잘 성장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지역사회는 건강한 지역사회가 된다는 어떤 환경 조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 복지가 갖고 있는 하나의 의의다라고 얘기하는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입니다. 자, CYS 넷인데요. 이 CYS 넷인데요.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꼭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설명드리는 것은 시간상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CYS 넷을 통해서 단일 문제가 또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중요하게 여러분 달아주시고요. 예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지역사회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 정책 제도 중에서는 이 CYS 넷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합 체계로서의 통합 지원 체계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지역사회와 개인의 문제는 별개이다. 지역사회와 개인의 문제는 별개이다. 자, 이 부분이 틀렸네요. 별개가 아니죠. 결국엔 그 개인의 문제는 우리가 개인이 있다면은 그 개인을 둘러싼 뭐 가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것을 둘러싼 어떤 뭐 학교, 지역사회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형태, 뭐 최종적으로 보면 뭐 국가가 될 수 있겠고요. 자, 이런 형태로 개인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별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각각의 상호작용을 하는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지역사회 청소년 복지의 정책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예문입니다. 사정령으로서 표적 집단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자,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특히 인구학적 특성, 사회학적 특성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뭐 인구학적 특성이다 그러면은 그 지역의 뭐 인구 구성률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다든가 아니면 청소년 인구가 많다든가 이런 특징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회적 특성이다 그러면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어떤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할렘가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경제적인 어떠한 그런 기반들이 많이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든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각각을 특성들을 고려한 사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청소년 복지, 지역사회 복지, 지역사회 청소년 복지에서 추구하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지도자는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자, 앞에서 문제에서도 살펴봤죠. 그래서 상식적인 어떤 그런 청소년 복지에서 상당히 전문적인 과학적인 방향으로 청소년 복지가 지향돼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들을 지도자들은 분명히 전문적인 어떤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